안녕하세요. 영어 동리셔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동리셔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총 30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시제와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영어 실력을 성장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중상급 레벨의 컨텐츠이지만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학습자이거나 혹은 기초 초보 단계의 학습자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컨텐츠이니 많이 보시고 또 보셔서 한 분 한 분의 영어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 보시고 모두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신다면 우리도 시간의 마스터입니다. 오늘부터는 시제에 이어서 조동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조동사 궤관으로 이 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동사가 영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고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를 잘 이해하고 조동사를 잘 사용하려면 먼저 조동사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으시다면, 영어로 말을 정말로 잘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뜻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아이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제가 아이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혹은 부모님이 누구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조동사도 단순하게 그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조동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조동사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조동사를 비로소 알고 조동사를 비로소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를 잘 이해하여서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어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문장 2개당 하나 정도, 즉 절반의 문장 정도들은 항상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분명한 것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동사만 사용해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명한 것들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들조차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뭐가 분명한지 뭐가 분명하지 않은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그들의 언어에 분명한 사실을 표현하는 동사 말고도 불분명한 사실들을 표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 불분명한 사실들을 표현하는 장치가 바로 조동사, 모델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불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e plays the piano라는 문장이고 나머지 하나의 문장은 She can play the piano라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에는 조동사가 없고 나머지 하나의 문장에는 조동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단순히 해석의 차이로만 인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해석으로도 그녀는 피아노를 친다라는 문장과 그녀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이렇게 해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의 차이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문장을 원어민에게 보여준다면 혹은 말한다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She plays the piano라는 문장을 보고는 뭐 얼마나 자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피아노를 치는구나. 한 달에 한 번 치는지 매일매일 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She can play the piano라는 문장을 보면은 원어민들이 이 여자가 피아노를 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민들은 이 여자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피아노를 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She can play the piano라는 이 문장은 그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만 보여주고 알려주지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지 안 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 문장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도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니 당연히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아노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안 친 지 5년, 6년,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건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mokes라는 문장이 있고 She can smoke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e smokes라는 문장은 정확하게 그 여자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담배를 분명하게 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She can smoke이라는 문장은 그 여자가 담배를 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 여자가 담배를 핀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나이가 돼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담배를 법적으로 필 수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있어서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여자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 그 여자가 담배를 핀다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들은 동사만 사용한 문장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그 동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일어나는 중이다,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담배를 분명하게 핍니다. 그럼 우리는 she smoke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 she can smoke이라고 이야기하면 담배를 필 수 있기는 하지, 성인이니까 담배를 필 수 있긴 하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분명함을 표현해주는 뉘앙스들은 영어에서 모두 조동사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자 담배 피니? Does she smoke?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Yes, she smokes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 것이고, 제가 잘 모른다면 I don't know, 나도 잘 몰라, but she can smoke, 야 필 수 있기야 하지, 불분명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조동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조동사를 더 잘 사용하게 되기 위해서 조동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동사는 영어에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우리가 가끔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를 볼 때도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좀 방 안에 친구들이랑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꼭 어디를 나가고, 친구들이랑 좀 문 좀 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굳이 문을 열어봐서 그 위험한 장소를 확인을 하고, 괜히 카메라 앵글도 전체를 비춰주지 않고 꼭 걸어가고 있는 사람 뒷모습만 비춰주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유명한 조스라는 공포 영화에서도 그 유명한 BGM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상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빠밤 하고 꼭 그 BGM이 나와서 관객들을 자지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로 조동사가 조성을 하고, 영화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닌 것처럼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살인마가 아니라 친구일 수도 있고, 문을 열었더니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처럼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동사를 사용해서 어떠한 동사를 주어가 마치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가 그 동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She can play the piano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그녀가 피아노를 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긴 하지만 꼭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he can play the piano라는 문장을 보시면 이 여자는 피아노를 칠 수 있구나, 아무래도 피아노를 자주 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있겠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그 여자가 피아노를 친다라고 넘겨짚으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영어에서 조동사의 역할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동사를 영어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인 이 모더이라는 표현은 바로 영어의 mood라는, 분위기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어서 조동사로 표현하는 분위기들은 어떠한 분위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조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분위기는 첫 번째는 능력과 가능성, 두 번째는 추측, 세 번째는 의무의 분위기입니다. 각각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입니다. 여기 She can study English라는 간단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She can study English.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왠지 영어 공부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시간도 되고 장소도 되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책도 있고, 그녀의 지능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IQ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니 왠지 그녀가 영어 공부를 꼭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 공부를 꼭 할 것 같은 느낌을 팩트로, 사실로 전환해서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사실로 잘못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되고 장소도 되고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녀가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는 있겠네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녀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너의 삶에 많은 유익이 있을 거야. 뭐 이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위기는 주축의 분위기입니다. She may study English라고 제가 또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할지도 몰라 라는 문장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도대체 이 여성이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꾸 인문대를 들락날락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인문대를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은 영어를 전공하는 친구들과 같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영어를 공부하는 영문과 학생인가 보다 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여자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확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 냄새를 조동사 may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위기는 의무의 분위기입니다. She must study English라고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번역해 보면 그녀는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입니다.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녀가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녀는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꼭 이 여자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것 같은 혹은 지금 하는 것 같은 분위기만 조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사실은 이 여성이 지금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 여성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하지만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동사 없이 She studies English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없으니까 모든 사실이 굉장히 분명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She studies English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혹은 영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영어를 스터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조동사만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studies를 studied로 바꿔서 그녀는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를 한 것이고 she's studying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어 공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간단하게 들어드린 예처럼 조동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고 조동사가 없으면 어떠한 시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조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혹은 조동사 개간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지 알고 써야 제대로 익힐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한 것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혹은 나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는 나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어떤 것은 분명할 것이고 어떤 것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그들의 언어인 영어는 이 분명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동사 하나만 달랑 사용해서 그 분명한 사실들을 표현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조동사 없이 동사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s smoking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분명히 피는 중인 거고 She smoked yesterday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어제 분명히 담배를 폈었고 She smokes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분명히 흡연을 하는 사람이고 담배를 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분명하지 않은 분위기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She can smoke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가 담배를 필 수 있다라는 거지 담배를 핀다는 게 아니고 She may smoke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그녀가 담배를 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must도 마찬가지죠. She must smoke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담배를 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담배를 펴야 한다라는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녀가 흡연자인지 흡연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왜냐면 그녀가 담배를 핀다라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혹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물쩡쩡하게 추측을 할 수뿐이 혹은 그럴 수 있겠다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정도의 말뿐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혹은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그 불분명한 상황과 사실에 맞춰서 적당한 조동사를 골라서 그 불분명한 분위기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분명한 사실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불분명한 사실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조동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해서 불분명한 상황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실들은 분명한 사실들이고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은 불분명한 사실들인데 동사와 조동사를 다 잘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종류에 상관없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늘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동사 개관일 뿐, 조동사를 시작하는 컨텐츠일 뿐 아직 조동사를 우리가 다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만나볼 컨텐츠에서 핀셋처럼 하나하나 조동사의 뉘앙스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소울 투 잉글리시 코치 데니였습니다.